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했습니다. 어떤 혐의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되는 건지 민주당의 분위기와 대응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양부남 위원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잘 계시죠? 예, 잘 계셨습니까? 네. 예. 네. 목이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요? 괜찮습니다. 네. 예. 예, 괜찮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에도 그렇게 좋으신 편은 아니셨어요? 아, 그렇죠. 제 네. 목소리 허스키해서 썩 좋지 않습니다. 아우, 네. 검사와 피의자로 만나면 참 듣기 싫은 목소리였을 거예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아주 부드러운 남자였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 그건 또 알지요. 네. 자, 고검장까지 했습니다. 특별수사부도 하고 큰 수사 많이 하셨는데요. 예. 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영장 청구에 대해서 네. 우리 민주당 측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거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야당을 파괴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30년간 몸담았던 우리 검찰 후배들이 네. 이 일 앞장서서 하고 있는 점이 네. 매우 안타깝고 애처롭게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검찰 제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고, 어쩌면 우리 검찰 역사의 오점이 되지 않을까. 또 수사한 검사들도 나중에 이걸 또 후회할 날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착잡한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착을 합니다. 수사 검사가 후회할 날들이 올 것이다, 여기까지 얘기하는데, 그런데요, 혐의는 조금 이따가 살펴볼 텐데, 야당 대표잖아요. 도주할 우려가 있다, 증거인멸을 우려가 있다, 이렇게 영장을 청구했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도주할 우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검찰의 이런 입장은 아전 인수식 해석, 경강부의식 해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속영장을 우리가 청구하기 위해서는 요건이 있습니다. 예. 범죄 사실이 소명이 돼야 되고, 예.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도주 및 증거 우려가 있어야 돼요. 예. 도주 및 증거 우려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안이 중대하다든지 재판의 위험성이 있다든지. 여보세요? 네. 잘 들립니까? 잘 들립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걸 이제 판단하는데, 예. 이번에 검찰은 배임의 액수를 많이 늘렸어요. 예. 그래서 사안이 중대하다. 네. 그래서 도주 및 증거 의무 우려였다고 보고 있는데, 먼저 도주를 우려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제1야당의 대표가 예.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을 떠나서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두 번째, 도망가려 할지라도 예. 이재명 대표 모든 일거수일투족 가족의 일까지도 생중계되듯이 방송이 언론에 노출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도주할 수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나 본인이 말한 것처럼 해술래라는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참 모욕적이고 힘들지만은 세 번의 소환에 응했습니다. 네. 또 주거가 일정합니다. 도주 우려가 없어요.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거 봅시다. 지금 압수수색을 200 몇 번을 했어요. 또 몇 년간 수사를 하고 검사가 수십 명이 달라서 수사를 했어. 그래서 검찰 내에서도, 그러고 여당의 유력 인사들도 증거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차고도 넘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뭘 또 인멸할 증거가 남아있는 건지, 예. 그게 의심스럽고, 예. 모든 서류도 압수됐고, 예. 관련자도 다 수사가 끝나서 교도소에 있는데 증거인멸이 전혀 없다. 이것은 그야말로 영장 청구 요건이 안 되니까 네. 그걸 해보려고 하는 아전 인수식 해석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혐의에 대해서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예.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죄 적용된다. 위례 그리고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요. 네. 배임과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이제 이 영장이 청구됐는데, 이게 제명, 그런데 내용은 이래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 업자들에게 알려줘서 이 사람들이 선정되게 했는가. 네. 그게 한 꼭지가 되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에게 민간업적인 이익을 많이 주고
공사나 시에는 손해를 줬는가 하는 점인데 먼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유출했는지 네. 요 점에서 알아봅시다. 결론적으로 증거가 없다는 거죠. 지금 여기에 대해서 유동규 씨가 그렇죠. 아무튼 대장동 일당 사업자들하고 이렇게 사전에 서로 상의를 해서 예. 그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정보를 알려주고 예. 알려줬다는 사실을 정진상 실장이 보고했다. 예. 까지만 진술했어요. 유동규 씨가 얘기했어요. 예, 여기까지가 맞은지 틀린지는 재판에서 알려줘야 되고 예.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책임을 지려면은 정진상 실장이 그래 내가 유동규한테 보고받은 대로 이재명 대표도 보고했어. 이런 말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진술을 했다는 자 들어보지 못했어요. 예. 이런 진술이 나서 대서특별히 시키신다 언론에서. 네. 예,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이 지은 것 같고 또 하나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시장으로서 다 이 유리 신도시라든지 대장동 개발에 대해서 다 이렇게 결제를 했지 않냐. 예. 결제했으니까 다 알고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유추 해석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해석이죠. 지자체장이 자기가 결제하고 있는 서류 내용이 이렇게 관련자들끼리 담합을 하고 관련자들끼리 알게 된 비밀을 서로 알려줘가지고 올라온 결제 내용이라고 다 안다? 그건 무리한 해석이죠. 자, 이재명 대표가 도장을 찍어줘서 민간업자들이 대장동에서 7천억 넘는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 챙길 수 있도록 도와줬다 하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요 근본적 이야기하면은 네. 계산법이 많이 틀립니다. 계산이요? 계산법이. 예. 이게 이득이 이 사업은 택지 사업입니다. 택지 사업. 택지 개발 사업이에요. 땅을 택지를 만들어서 파는 사업인데 이 사업으로 인해서 성남시가 얻은 이익은 확정 이익 1,800 얼마, 그다음에 서판교 터널 공사비 1공단 공원화비 해서 5,503억. 네. 이것은 대법원 판결이 인정됐어요. 예. 그리고 업자들은 4천억을 벌었다 해요. 예. 그런데 이 업자들이 필지 5개 필지인가 위에다가 집을 짓죠. 아파트 건축해가지고 이것을 팔았을 때 얻은 돈이 3천 얼마가 돼요. 그래서 토탈 7천 얼마 이득 올렸다 하는데 이 사업은 성남시가 시의회로부터 승인받은 사업은 택지 개발 사업에 한정되는 것이지 아파트 사업까지가 아니에요. 그 계산법이 완전히 틀린 거죠. 네, 계산법이요. 자,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서는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됐습니다. 예, 이것은 인허가 저는 후원금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광고비인데 예. 광고비를 낸 업체의 광고 계약과 성남시가 그 광고비를 낸 기업의 인허가라든지 토지 용도 변경한 행정행위는 전혀 별개의 것이다. 네. 서로 대가성이 없다. 또 대가성 입증할 증거도 없어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정말로 이 사건 이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서 정적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러한 적극적 행정한 사람에 대해서 예. 상은 못 준 망정 이거 법률 잣대로 재단한다? 또한 이렇게 적극 행정을 한 지자체장이 이재명 대표만 있습니까? 왜 이재명 대표만 수사를 합니까? 형평성에 어긋나죠.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정적주기 수사다. 네. 그런 결론이 도달되더라고요. 정적 죽이기 수사를 검사들이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수사 많이 했죠, 지금껏. 저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요, 양분함 고검장님 말고 다른 검사들은 좀 많이 했어요. 우리 검찰이 꼭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예. 네. 저는 오촌 살인 사건 수사를 경찰이 수사를 잘 하지 않았다. 이상하다. 그걸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검사들이. 이게 무슨 사건이라고요? 박근혜 오촌 살인 사건인데. 예. 그거 수사를 똑바로 했지 좀 부족했다. 그랬더니 구속영장 청구했어요. 예. 박근혜 정부 때. 참 유감스러운 일이 많죠. 많죠. 검사들이 좀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공정한 척은 조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정치적인 수사를 할 때에도 최소한 기계적인 형평을 맞췄죠. 근데 옛날보다 더 합니까? 옛날보다 더 한 거지. 기계적 형평조차도 맞추지 않고 옛날은 수사할 때는 언론과 여론을 많이 의식을 했습니다. 네. 언론의 여론이 어쩌면 천심이잖아요. 예. 근데 요즘은 그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더라. 아, 그렇습니까? 예. 자,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은 영장실질심사 받는 게 깔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반대입니다. 반대입니까? 반대고 예. 물론 그런 주장을 할 수도 있는데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 매우 현명치 않습니다. 왜요? 먼저 이러한 불체포 특권을 헌법상 주어진 것은 이러한 수사, 정당하지 못한 수사에 활용이라고 보장된 권리예요. 예. 이것을 활용하지 않을 하등의 이유가 없고 지금 우리가 법원을 100% 믿을 수 있습니까? 엊그제 나온 판결만 보십시오. 예. 지금 불체포 특권을 깔끔하게 포기하는 데는 대전제가 뭡니까?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보자. 법원에서 제대로 평가를 해줄 것이다. 네. 그것이 담보돼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네. 과연 우리가 사법부를 그대로 믿을 수가 있냐 이것이죠. 아니 그런데 위원장님, 예. 법이 이 사회를 지키는 기둥인데 예. 검사도 못 믿고 판사도 못 믿고 그럼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국민을 믿어야죠. 국민을요? 예. 아니 법조인 출신인데 그래도 법원을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저께 나온 판결만 보십시오. 그래서 왜 우리가 리스크를 안고 가냐 이것이지. 법에 주어진 권한을 행사해야죠. 난 굉장히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요? 현명치 않아요. 네. 네. 아, 법원에서 판결이 나오면 국민들이 다 이렇게 수긍하고 동의하고 끝나야 되는데 갈등이 해소돼야 되는데 법원을 믿을 수 없다. 이거 참 걱정입니다. 법원이 반성하고 그래서 예. 검찰 개혁만 할 일이 아니고 네. 이제는 사법부 개혁을 해야 돼요. 그래요? 예. 네. 사법부 개혁 배심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엊그저께 나온 판결도 배심제 했으면 무죄가 나왔겠습니까? 자, 곽상도 전 의원 얘기하시는 거죠? 50억 퇴직금 얘기요? 그렇죠. 네. 예. 자, 위원장님. 예. 검찰이 왜 그냥 재판에서 물으면 될 텐데 판단을 받아보면 될 텐데 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까요? 구속이 되면은 네.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네. 유죄의 프레임을 갖게 하죠. 예. 또 판사도 아무리 해도 구속된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판사가 영장까지 발부한 사안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 무게중심이 네. 중간에 있다고 보기 어렵죠. 유죄 쪽에 기울어져 있죠. 예. 자, 위원장님께서 이재명 대표가 소환됐을 때도 그런 얘기 하셨어요.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예. 자, 전 검사 출신으로 사안을 보면 이게 그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한 사안입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 영장 청구는 부당합니다. 부당합니까?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요? 범죄 사실에 소명이 되지 않았고 예. 증거인멸 도저히 우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장 청구 행위는 네. 사법적 수사의 절차가 아니라 정치적 행위라고 저는 규정하고 싶어요. 아, 이번에는 이게 검찰이 수사를 한 게 아니라 정치를 한 거다. 정치적 행위다. 네. 요건이 되지 않는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저는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네. 제 바람은 네.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면 안 되고 예.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이것은 이재명 대표 개인을 보호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민주당을 보호하고 야당을 보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네. 설사 비명계를 할지라도 예. 친 이재명계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때는 뜻을 같이해서 네.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체포 동의안 부결이 이재명을 지키는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볼 때 그건 아니고 네. 이것은 정적적인 수사 야당 탄압에 맞서서 네. 우리 민주주의를 지키고 야당을 지키는 일이에요. 예. 이재명 대표 개인을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어디 계세요? 광주에 있습니다. 광주예요? 예, 스튜디오는 이제 서울 겁니다. 네, 스튜디오에 한번 모시겠습니다. 예.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이었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김민희 씨. 최근 정체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